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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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중국주입니다. 역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제 해외 주식,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금융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전배승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기업이 이제 JP모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해외 주식 안 하더라도 국내 주식만 하더라도 아니면 주식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JP모건 체이스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통해서 해외 주식 이제 매매를 해주시는 저희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이 해외 리서치 기업 분석을 하게 돼서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업종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최대 은행인 JP모건을 선택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좀 이제 회사를 지표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해외 주식을 사실 뭐 금융주를 그렇게 이제 뭐 활발하게 매매하시는 개인 고객분들은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특히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융주도 역시 이제 그 고배당주로서 그다음에 또 일종의 뭐 연금 형태 그런 투자 대안으로서는 많이 사실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업종이나 종목들처럼 이제 주가가 뭐 조금 이제 탄력은 좀 이제 작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꼽아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 이제 금융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글로벌 최대 은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은행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대표 상장돼 있는 은행이 은행 지주의 형태로 다 상장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 신한금융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JP모건 역시 이제 저희가 은행으로 분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금융 지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상업은행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네. 투자은행 업무를 같이 영위하는 이제 그런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이제 수익 균형이 또 거의 이제 반반 이렇게 잘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로 비교하자면은 이제 뭐 증권사와 은행의 그런 혼합 모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외형 규모 자체가 보면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0.3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니까 국내 대형 금융지주에 비하면 뭐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도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고른 뭐 상업, 뭐 개인 금융 쪽, 그다음에 IB 쪽 이렇게 고른 지금 매출 구성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자료를 지금 발간해 주실 당시에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이제 가장 먼저 금융 쪽 섹터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역시 JP모건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2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봐야 네, 되죠.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이익 규모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네. 여전히 조금 이제 감소한 수준이고 이거는 뭐 JP모건이나 다른 은행들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미리 끝나서 이제 국내 은행주는 다음 주부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한 주 정도 전에 미국 은행주 실적이 먼저 발표되는데 네. 아.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은행주가 뭐 미국은행, 한국은행, 뭐 유럽은행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동조화되는 이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국내 이제 은행주 투자분들도 사실 조금 항상 이 미국 은행주의 실적을 먼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미리 국내 은행주 실적이나 아니면은 실적 시즌의 주가의 방향성을 조금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조금 늘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네.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이제 지난 2분기 때 중단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언제 재개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내년 초쯤에는 이게 재개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단된 자사주 매입도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호전화된 그쵸. 영향도 예. 있고 하면서 JP 모건이나 다른 이제 미국 은행주 주가가 거의 뭐 10월 초 대비로는 보니까 제가 주가 수익률 한 10% 이상 예.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익과 이제 비용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용도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이번 실적은 그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이자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좀 상쇄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자료를 좀 보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이고요. 네. 2페이지고, 이게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발간한 자료긴 하지만 3분기 실적에도 사실 내용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림은 그대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네.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이익이 그리고 또 이제 순이자 마진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는 참고로 또 상승폭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순이익을 그리고 또 이제 수익성, 보통 이제 은행은 이제 ROE 지표로 수익성을 판별하는데 네. ROE가 10% 이상 지금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네. 그림 이제 1번에서 보시듯이 이익 규모가 사실 조금 이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은 그러면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이제 순이익 규모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림 4번하고 그림 5번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은행과 증권의 약간 혼합 모델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 지금 국내 증권업계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 역시 좀 금융시장 환경이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2, 3분기 중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더 네. 커지고 또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JP모건도 똑같이 받아서 그림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비이자이익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자이익이 아닌 이제 부분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 뭐 수수료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익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치면 이제 증권사의 이제 수익 기반인 뭐 IB나 네. 이런 것과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감소 폭이 조금 이렇게 확대되고 또 3분기 중에도 좀 부진한 수치를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 수익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보다 더 사실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그림은 그림 5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하고 달리 이제 물건을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네. 대출이라는 상품을 팔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결국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회수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부실이 생기면은 이제 대손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데 그 대손 비용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증을 했다가 네. 2021년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네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사실 대손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충당금이 환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환입이 된 이유는 20년에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 거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대규모의 손실을 좀 선제적으로 인식했는데 네.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그거에 비해서 좀 미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준 거죠. 네. 근데 21년 말 22년 들어서는 이게 보시면 다시 대손 비용이 지금 잡혀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네. 또 이제 내년까지도 경기 전망이 사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2분기에도 그랬고 또 며칠 전에 발표한 3분기에도 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대부분 은행들이 다 추가적인 이 충당금, 대손 비용을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대손 비용이 21년 대비 22년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순이익 규모도 이렇게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전체 이제 대손 비용 중에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한 절반 정도는 네. 약간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경기가 이제 리세션 국면에 접어들 때 이 충당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오래 미리 좀 인식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점,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충당금을 점점 많이 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로 이자이익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상쇄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향후에는 이게 비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고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 거의 2분기에 4억 달러, 이번 분기에도 거의 8억 달러 정도,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했을 때 이제 금리 상승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쨌든 멈춘 시기가 올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자 이익만으로 상쇄할 수 있는 이런 전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향후에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을 짚어주셨고,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에 이제 9번하고 10번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주가가 방금 이제 주임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자익 규모가 늘어남에도 전체적인 순이익이 사실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는 21년, 22년 초를 기점으로 지금 계속 이제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 거고, 네. 최근 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 이렇게 그 둔화의 압력이 높은 상태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이제 이자익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 연준이 뭐 4%대 네. 중반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금융시장 환경에 여전히 의존적인 이 비이자익 규모가 네. 아직은 조금 이제 절대적으로 부진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충당금 같은 이제 부분이 될 텐데, 미국이 보면은 뭐 최근에 IMF가 내년에는 뭐 미국이 한 1% 정도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제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내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3분기 실적 시즌에 그래도 주가가 반등했던 거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런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다. 왜냐면은 이 미국 경기를 둘러싼, 그리고 또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이제 뭐 이익의 뭐 탄력적인 증가를 조금 이제 예상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많지 않나.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주택 경기도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고, 네. 보니까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지금 뭐 거의 6%, 7%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분명히 조금 이제 연체나 부실은 조금 후행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이제 은행들도 근데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미리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그림 9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은행권, 그러니까 선진국 은행권의 투자를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그림 9번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JP모건이 이거를 이제 멈췄죠. 네.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네. 다른 은행들도 이제 또 똑같이,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비를 하자, 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내년 초에는 좀 이제 하기를 이제 기대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대하는 거지 뭐 확신이 있다거나 그쵸. 또 이런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조금 그 안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미국 은행주의 상승 탄력이 뭐 2021년만큼 이렇게 강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익 변동성을 현재 시점에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림 9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배당주 관점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미국 주식 거의 하시는데 거의 아무래도 이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기술주 위주로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그 배당 투자 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네. 월 배당도 있고 네.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 JP 모건을 이제 배당주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배당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네네. 자사주 매입을 이제 중단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배당 측면에서만 보면은 저는 뭐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절대적인 수익성이 뭐 한 10% 정도, ROE가 10% 정도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해가고 있고, 네. 또 이제 선제적으로 계속 비용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사실 크게 훼손돼서 뭐 코로나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이제 배당주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은 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은 계속 좀 둔화되겠지만 배당의 안정성은 저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뭐 이제 뭐 국내 은행권에 좀 뭐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거의 분기 이제 주당 1달러씩 지금 배당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오늘 이제 뭐 주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오늘 가격을 했을 때 이제 시가 배당이 한 3.4% 정도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고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JP 모건이 미국의 이제 해외 금융주, 뭐 은행주 이쪽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JP 모건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은 조금 주의를 쓰면 좋겠다 싶으신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의 모델을 그대로 조금 네. 이제 가지고 가고 있고, 또 그 보고 계신 페이지의 그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CIB라는 부분이 사실 증권과 관련된 이제 IB 부분이거든요. 수입 비중이 보면은 적지 않죠.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금융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양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이 비이자 쪽에서의 이익이 조금 이제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JP 모건이 이제 그 배당주로서 좋다는 의미는 그 이제 순수한 DPS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자사주 매입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런 이제 환원을 네.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적립금 부담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자본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일시적인 자사주 매입을 뭐 중단하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그 비율에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 CEO께서는 자사주 매입 재개를 희망한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희망대로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 미국 실질적인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이자익이 지금은 사실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연준의 이제 뭐 점도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네. 스케줄링을 보면 한 4%대 이제 중반 정도를 사실 기준금리 상단 타겟으로 이제 내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이자익이 늘어나는 구간은 맞고, 네. 향후에도 뭐 한 한두 분기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크긴 하지만, 네. 그 상승의 그 추가적으로 남은 폭이라고 할까요? 네. 탄력 이런 것들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또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익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지난 2021년과 같은 그런 레벨로 다시 가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JP 모건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런 금융주 혹은 뭐 배당 이런 쪽에 아마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재차 다시 이제 주가 차익을 먹기 어렵다 보니까 뭐 이자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 나눠본 이제 그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 그 중에서도 JP 모건 체이스를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이었고,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전배승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